네, 전국에서 불어닥친 전세 사기 피해가 부동산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 싶더니 시장 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여전히 나홀로 고공행진하는 단지도 있어서 극과 극의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태가 향후 집값과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송승현님. 오세요. 네. 정부 어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큰 줄기가 네.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선 매수권이나 경매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네. 뭐 이 정도인데 한번 자세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한시적인 운영 안에서는 임차주택을 뭐 경매를 받아서 매수를 한다든지 거주를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은 4억 정도의 그 한도에서는 저리로 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치 않다라고 하면은 LH가 그 주택을 받아서 임차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먼저 직접 경매를 유예를 한다든지 정지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정지한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예, 정지, 그다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또 조세 채권을 안분을 하고 낙찰 자금도 지원을 하고 뭐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공 매입에서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LH가 우선 매수를 해서 양도를 하면 공공임대로 전환을 해서 뭐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금융적인 지원도 하는데요. 이 정부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그 긴급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전세 사기의 피해 가구에도 적용을 해서 생계비는 월 한 62만 원, 그다음에 주거비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한도, 금리 이 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우대되는 내용들 보듯이 뭐 거치 기간, 뭐 최장 기간, 그다음에 5억, 그다음 금리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연 3% 안에서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최대한 1,200만 원 한도까지는 전세자금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라면은 담보대출에 대한 그 LTV라든지 DSR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고요. 네. 만약에 100% LTV를 활용을 해서 전액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을 원하게 된다라면은 뭐 LTV는 한 8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DSR이라든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같은 그 뭐 DTI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서요? 네,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래서 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6가지 항목을 다 따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그래요? 수밖에 예.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원 대상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그 임차인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면적하고 보증금들을 고려한 서민 임차인 여기도 뭐 고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추상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판단될 경우 그다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 그러니까 다수라는 것도 좀 모호하죠. 그다음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우려되는 내용들이 다 주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판단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민관에서 한 20명 정도가 전문가로 참여를 하는데 법률이라든지 세무 관련돼서 참여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참 뭐 금액 자체가 모호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면적이라든지 보증금 같은 경우도 한 85에서 한 3억 이하 정도로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좀 모호하게 뒀냐면 뭐 대출을 받을 때 2억짜리나 3억짜리를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하고 네. 뭐 한 5억, 6억을 대출받는 사람의 능력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 대상을 6개 정도로 나눴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좀 모호하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다 필터링하면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 전세 사기를 또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책위 측에서는 이번 방안에 좀 반발하는 양상이고요. 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또 선보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양쪽 정부 측하고 피해자 대책위 측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딪힌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보증금을 좀 다 반환해 달라라는 누가요? 얘기들. 그냥 나라에서 먼저 뭐로요? 네? 무슨 돈으로? 그 세금 가지고 해달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예. 먼저 돈을 먼저 달라고 하고 뒤에 구제를 해달라. 그리고 뭐 주거권을 좀 확보를 하고 우선 매수권 부여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렇게 의문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강조가 되면 형평성 문제가 되고 네, 그렇죠. 형평성이 강조되면 실효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들여서 만약에 해주게 된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증금 반환돼야 될 금액들이 앞으로 전세 사기 관련돼서 하반기 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뭐 임대인이나 뭐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임차인이라면 예. 돈 돌려줄 거를 다 고민을 하고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다 해주래? 예, 안 줘도 되네. 그러면은, 예, 안 줘도 되겠네 이런 뭐 그러네요. 모럴 해저드 같은 도덕적 예.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였던 것들이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사기가 일어난 것들이 네. 크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뭐 이런 뭐 보증금도 다 반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리로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후반에 갈수록 뭐 보증금을 상환해 줄 것도 고려했던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보험이 들었으니까 전세 사기 괜찮을 거다 하면서 이런 사태가 네. 일어난 것처럼 보증금 나라에서 먼저 선 구제를 해준다면은 사실상 이거 뭐 임대인들이 보증금 돌려줄 이유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앞에서 뭐 요즘 회자가 되는 뭐 임창정 씨 이야기 같은 것도 예, 예. 보면은 이런 사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코인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거며 또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거며 그러네요. 다 사기 관련돼서 다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문제들이 구제책인 거지 이게 혜택이 돼서는 안 네.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뭐 시장에서도 처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다 있겠지만 시장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기 사건 관련돼서는 그렇죠. 구제로 가야지 혜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입을 해주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을 텐데 네, 갑자기 그렇겠죠. 이분들이 들어오면은 11번부터 20번으로 또 순위가 또 밀려나게 네. 되잖아요. 네. 사회는 주거 취약 계층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순서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다 써버리면은 뭐 맛집 같은 데 가서 뭐 3시간씩 기다렸는데 갑자기 편말 갖고 와서 재료 다 소진됐다라고 하면은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 있는 그런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점검을 해서 돈이 필터링이 좀 뭐랄까요, 뭐 조금 허들이 높다라고 평가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상황 이러니까 사실 빌라 전세차 계약을 맺은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빌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영향이 없겠네요. 예. 미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안전에 대한 공포들이 있죠. 완전히 네. 전세금을 다 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4에서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 지금 한 55건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하락돼서 되는 거래들 네. 뭐 이런 것들로 이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물량이 많은 은평구라든지 강남에도 빌라들이 많거든요. 강남 서초 같은 경우도 전셋값이 하락되면서 같이 이제 대체재 성격인 빌라까지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물량들에서 한 50% 이상 되는 뭐 60% 정도가 다 하락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전세뿐만 아니라 뭐 매매 가격하고도 연동이 돼서 뭐 빌라에 있는 가격까지도 좀 타격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까 뭐 송 대표님께서
전세 사기를 얘기하다가 무슨 뭐 임창정 씨까지 언급되는 최근에 그 네. 작전주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같은 사기인데도 좀 성격이 달라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네. 뭐 의사들도 많다 그러고 빌딩 몇 채씩 되는 연예인들이 네. 그것도 뻔하게 작전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 당하는 건 됐다 치고 그건 뭐 자기들은 살 거니까. 네. 지금 이 전세 사기는 진짜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 없으면. 그렇죠. 네. 그 청년들 무슨 마음으로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힘든 부분들이 뭐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라는 게 진짜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네. 냉정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취약 계층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주거권 정도만 보장을 해주는 정도면은 그래도 보증금 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예. 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타까운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주거권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정부라면 내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라면 무조건 돈을 다 해주고 다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한번 몰입이 돼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저만 하더라도 네.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은 불안해서 혹시나 떼여도 네. 한 달치만 떼이면 되니까 네. 월세. 저 월세 쓰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월세 추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트렌드 자체도 단순히 월세도 예전엔 반전세, 반월세들 그러니까,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보증금 자체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자체가 사실 20세기 때 그때 당시 금리가 한 12%였거든요. 예. 대출 나가는 게 한 예. 20% 정도 되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제도인데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 볼 때는 참 엉뚱한 건데 이런 엉뚱한 전세에다가 그 대출까지 해준다는 건 더 좀 기괴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예.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안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이들 보면은 이런 대부분의 그 수요들이 아파트 쪽으로 쏠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 외적으로도 그 임대 시장 안에서도 전세 물량들이라든지 전세 거래가 월세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전세런을 걱정하다 보니까 뭐 뱅크런의 뭔가 좀 파생 용어 같은데 네. 그 보증금을 조금 깎아주고 더 있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 지금 전세가 거의 뭐 시장 안에서는 전세 수요자가 씨가 말라간다라는 예, 표현을 예.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이런 돈을 사금융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최근 전세 사기 동안 부풀어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감액돼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보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론 네. 뭐 돈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매매 예. 거래량 추이에서 나온 것처럼 전세금 빼가지고 차라리 집값 빠졌을 때는 집을 사자 또는 월세로 살자 두 가지 예. 선택지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